자, 오늘 수업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를 얘기했죠. 네, 뭐죠? 첫 번째? 복식호흡, 그렇죠? 두 번째? 안구시액. 세 번째? 텅잉. 네 번째? 자세. 자세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운지하는 자세부터 매는 자세, 아기를 채우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식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복식호흡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초의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 연습을 게을리 하면 호흡이 불안정해져요. 소리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식호흡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염두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연주라는 것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연주한다, 편안하게 연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그 편안함이라는 거는 좀 더 릴렉스함을 아마 편안함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릴렉스한 거는 당연히 릴렉스 해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릴렉스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연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주를 해야 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누운 자세처럼 편안하게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게 복식호흡입니다. 안정되어 있는 호흡을, 여기에서 긴장들을 유지해서 안정적인 호흡들을 발현을 이렇게 호흡을 뱉어줘야지 연주가 편안하게, 연주가 듣는 사람이, 연주하시는 분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듣는 사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연주하는 사람은 혼신을 다하고 듣는 사람은 그만큼 편안해집니다. 그런 연주를 하려면 복식호흡이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구시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구시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구시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들으셨죠? 안구시의 종류 몇 가지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잘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뭐가 있죠? 잘 모르겠는데 네네. 우리 뭐 배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자, 아셔야 돼요. 이게 또 기본적인 상식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구시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랫입술을 아래치아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서 말아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아 넣는 게 아닙니다. 아랫입술을 말아 넣어서 이렇게 뭐 안구시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아 넣는 건 아니에요. 살짝 아래치아 위에 살짝 아래치아보다, 이게 치하면은 입술이 이렇게 살짝 조금 더 올려져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말아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아래 입술이 이렇게 포개지는 걸, 리드와 치아 사이에 포개지는 걸, 올려져 있는 걸, 그걸 이제 싱글립이라고 그래요. 싱글립. 그래서 안구시어는 첫 번째가 싱글립. 그 다음에 아래 위를 같이 하는 걸 더블립이라고 그럽니다. 더블립. 같이 아래 입술과 윗입술을 같이 포개는 거. 이런 주법을 쓰는 악기가 우리 국악기에도 더블립을 씁니다. 국악기에도 우리 국악기에도 더블립을 쓰고요. 분원, 태평소 이런 거. 평소 나팔, 피리, 뭐 이런 겹리드를 쓰는, 우리는 이제 색소폰 같은 경우는 리드, 홀 리드잖아요. 하나의 리드를 쓰잖아요.
하나의 리드 한 개 쓰잖아요. 리드를 gem쳐서 두 개를 쓰는 악기가 있어요. 목관 악기들이 리드를 쓰는 우리 이제 국악기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악기에는 이제 호른이나 바순 호른이 아니고 오보에나 바순 같은 경우는 리드를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쓰는 악기들이 있어요. 그런 악기군들이 이제 더블 립을 씁니다. 물론 색스폰에도 클래식적으로 아주 소리를 따뜻하게 이쁘게 내려고 더블 립을 쓰는 주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블 립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팬립.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 외에 다른 앙부시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어쨌든 이 세 가지인데, 팬립은 그냥 입술을 그냥 말지 않고 그냥 풀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주법이고, 보통 이제 유래는 이제 흑인 연주자들이 이렇게 입술을 두툼하다 보니까 입술을 말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올려서 쓰는 주법이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주법으로 됐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 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주법입니다. 그래서 팬립을 쓰기를 공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분들한테는 팬립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색소폰을 지도를 할 때 이제 싱글립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싱글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싱글립을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연주를 이제 팬립을 하든 이제 더블립을 하든 싱글립을 하든 이게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든 어떤 주법을 쓰든 어쨌든 크게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권유하는 주법을 쓰시면 좋겠다는 얘기는 드리지만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압박을 해서 리드를 압박을 해서 쪼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제가 원하는 앙부시어는 아랫입술이 살짝 올려진 상태에서 이 주위의 근육들이 바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근육들이 이렇게 Y자 형태로 근육이 각지 삼각형으로 이렇게 Y자 형태로 근육이 바깥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육이 바깥으로 이렇게 당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턱은 밑으로 이렇게 당겨져야 되고요. 이 입술 꼬리들은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주 논리가 뭐냐면 깨물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는 피스를 물고 마우스피스를 물었을 때 이런 어떤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자꾸 앙다 물어요. 앙다 물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불기 힘들어지죠. 왜? 리드가 바람을 막아버리니까. 바람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앙다무니까, 이렇게 앙다무니까 바람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안 들어가는 동안 처음에는 리드가 처음에 불었을 때는 리드가 텐션이 좋으니까 빳빳하니까 그나마 불만해요. 근데 그게 좀 30분 1시간 지나면 너무 불기 힘든데, 왜 불기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수리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악기가 이상하다고, 소리가 안 나.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리드를 오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리드가 자기 탄력이 없기 때문에 물은 악력만 가해지면 얘가 다쳐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리다가 나중에 되면 안 불리기 시작하죠. 불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론적인 어떤 부분 가장 포인트 이 앙부시어의 가장 포인트는 깨물지 않는 근육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우스피스와 리드가 유지하고 있는 일정 간격의 텐션감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깨물지 않는 어떤 힘을 유지를 해주는데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다치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데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자꾸 깨물게 되면은 소리는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음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앙부시어는 뭐냐? 근육이 바깥쪽으로 당겨질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당겨지고 이렇게 당겨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돼요. 물었을 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동호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나름의 개념이 안 서 있다 보니까 보통 아래턱이 이게 올라가죠. 이렇게 뭅니다. 리드를 물게 돼요. 개념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앙부시어 주법을 할 때 M자를 그리라고 그러죠. M하고 근육을 모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고 모으라죠. 자,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M하고 이렇게 모읍니다. 근육을 모으는데 나중에는 이게 모아서 자꾸 힘을 M하고 쪼우게 돼요. 쪼우면 안 돼요. M 하다가 나중에 근육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에 하고 벌려야 돼요. M 에 해가지고 에 하고 벌려줘야 돼요. 이게 M은 자꾸 다물게 돼요. 처음에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M자로 M 하고 모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근육이 형성이 되면 에 하고 벌려줘야 돼요. 에 하고 벌려줘야 마우스피스를 적정 공간을 유지해서 이렇게 앙부시어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지한 상태, 이 상태에서 어느 연주를 하든 이 긴장도의 앙부시의 근육의 긴장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구력이 되면은 여러 가지 테크닉을 하게 되겠죠. 테크닉을 하게 되면 이 근육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테크닉에 맞게끔 물론 근육의 구도도 움직여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딱 하고 연주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근육의 구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주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법을 쓰다 보면 이 근육의 구도도 굉장히 자유스럽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여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M 한 상태에서 이 호흡이 근육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평상시에 저는 이제 뭐 볼펜 같은 거 이제 모나미 볼펜 있죠? 이렇게 하얀 볼펜 있죠? 그거 심지 다 빼고 볼펜을 물고 하루 종일 물고 다니라고 그럽니다. 심이 비어져 있잖아요. 비어진 심 안으로 호흡하고 호흡 뱉고 그리고 근육 만들고 이 근육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안 되면은 마우스피스를 입에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아래턱이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얘가 떨어질까 싶어서 얘가 어디 도망갈까 싶어서 깨물어요. 이렇게 깨물게 돼요. 그렇게 깨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싸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안 새게끔 감싸고 있는 건데 얘가 어디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깨물어요. 깨물지 않아야 된다. 감싸고 있는 거고 바람이 안 새게끔만 근육만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압박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마우스피스에 붙이는 패치 고무도 빨리 구멍이 나고 물론 치아가 어떠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은 빨리 구멍이 나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릴렉스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이유고요. 처음에는 모으시고 어느 정도 근육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에 하고 벌린 상태에서 애가 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람이 새지 않게끔 입을 모아서 그래서 이 연습을 할 때는 거울을 손거울이라든지 전신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내 얼굴 모양을 근육의 모양을 모니터 하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초보 되신 분들은 이 앙부시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익혀서 만들려고 하시기 용이한데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고치기 힘들어요. 예,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고치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앙부시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잘 안 고쳤어요. 그걸 고치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이걸 깨물지 않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앙부시를 했다면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물려고 하지 않아요. 깨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앙부시어를 만드실 수 있으면 고치려고 하시면 내가 조금 뭔가가 엄정 저음이나 고음 컨트롤이 잘 안 된다. 고음은 너무 음이 올라가고 저음은 제대로 소리가 안 나서 답답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 중심은 깨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정 호흡이 들어가야 리드는 진동을 하게 됩니다. 네, 적정한 호흡이 들어가서 적정한 공간을 유지했을 때 리드는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진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찾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앙부시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래서 싱글 립은 아래 치아보다 살짝 올려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와스피스가 이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개지는 거. 일부러 말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치아보다 살짝. 그리고 근육은 바깥쪽으로 당겨져서 깨물지 않는 힘에 의해서 깨물지 않는 근육의 힘에 의해서 깨물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마우스피스 세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또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하려면은 자, 기본적으로 리드 같은 경우는 리드하고 마우스피스 리가추를 돼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렉을 마우스피스를 먼저 꽂아요. 세팅 먼저 하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렉에다가 먼저 마우스피스를 꽂아요. 꽂은 상태에서 분명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튜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튜닝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튜닝에 대한 부분들을 의외로 너무 잘 모르시더라고요. 5년 10년 됐는데도 왜 튜닝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또 점검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튜닝은 필수적입니다. 이 콜크의 깊이 1.5cm 정도가 거의 반음 가까이 음이 차이가 나요. 꽂느냐 안 꽂느냐. 이게 보통 이제 콜크가 보통 3.5에서 4mm 정도 길입니다. 네, 3.5에서 4mm 길인데 보통 1에서 1.5mm 정도가 반음 가까이 차이가 나요. 앙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술의 긴장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반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튜닝을 그냥 대충 그냥 꽂아놓고 이렇게 뭐 부시다가 전에는 소리가 잘 나는데 요즘 소리가 안 난다고 악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악기가 요즘 이상하다라고 하고 이제 와요. 튜닝을 안 했어. 그냥 대충 꽂아놓고 이렇게 불어요. 특히 저음으로 가면은 음이 컨트롤이 안 돼. 애가 악기가 음정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떠는 소리는 떠는 소리가 나요. 도시 이렇게 내려가면 음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악기가. 그래서 악기가 이상해졌다고 끓는 소리가 난다고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튜닝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온도의 변화에 따라 음의 높낮이는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물론 겨울이나 여름에 꽂는 깊이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튜닝을 했을 때의 어떤 오늘과 내일의 차이는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름이냐 겨울이냐는 차이가 많이 나요. 날씨 춥고 더우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튜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연주를 하시고 동호인분들끼리 연주를 하실 때는 반드시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튜닝을 하셔야지 좀 더 깨끗한 음악을 들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튜닝을 아예 안 하고 그런 개념 없이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더라고요. 좀 더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려면 시장통 소리를 안 들려드리고 좀 더 깨끗한 음질을 들려드리려면 반드시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꽂으면 4개다 꽂고 난 다음에 이제 리더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 리드는 뭐 요즘에 저는 이거 지금 플라스틱 리드를 가져왔어요. 케인 이제 이렇게 갈대로 만든 케인을 저는 주로 쓰긴 하는데 레슨을 하면은 이제 이게 케인 리드가 금방 수분이 마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플라스틱 리드를 가져왔는데 케인 리드 같은 경우는 부시기 전에 한 3, 4분 정도는 물컵이나 입안에다가 넣고 수분을 충분히 적셔줘야 돼요. 갈대 같은 리드 같은 경우는 말라 있으면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와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리드는 항상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적정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지만이 리드는 깨끗한 소리를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드는 충분한 수분을 이렇게 좀 주셔서 그래야 처음 잡았을 때 물었을 때 소리 컨트롤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리드 바닥면과 그 마우스피스 바닥면을 일치를 시켜서요. 저는 보통 이제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피스를 잡아주고 마우스피스하고 엄지로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왼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리가스를 이제 넣겠죠. 이렇게 넣기도 할 거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리가츠를 먼저 넣으면은 리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숙련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숙련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드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면은 리드 끝이 손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가스를 이제 적정하게 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리가스를 먼저 꽂아요. 꽂은 상태에서 리드를 이제 뒤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밀어 넣고요. 이제 오른손 이제 엄지로 리드와 마우스피스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손 엄지는 리드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엄지로 잡아주고요. 왼손 엄지하고 집게는 좌우 대칭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드는 리드를 살짝 눌렀을 때 마우스피스의 라인이 살짝 머리카락 정도 0.5mm 정도 머리카락 정도의 어떤 얇게 이렇게 라인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보인 상태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가츠도 마찬가지고 리더도 마찬가지고 리가츠 같은 경우는 마우스피스마다 이렇게 라인이 등에 보면 이렇게 리가츠를 이렇게 마우스피스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꺼 있는 게 있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셀마나 야마하나 뭐 메이어나 뭐 이런 피스들은 이렇게 라인이 꺼져 있어요. 그 라인은 뭐냐? 리가츠 끝이 리가츠 여기 결합을 했을 때 이 라인 리가츠가
그 라인에 동일하게 이렇게 그 깊이에 넣으라고 이렇게 일부러 표시를 해놓습니다. 제조사에서 충분히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이 정도 깊이 됐을 때 마우스피스에 적정한 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제조사에서 일부러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그 라인의 끝에 리가츠 끝을 이렇게 맞추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서 리가츠 끝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리드를 잡아주는 이 부분도 리드의 중앙에 좌우 대칭 중앙에 잘 이렇게 맞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러면 리드 소리를 제대로 진동을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리드를 잡아주는 가운데 케인 바깥쪽 이 부분에 좌우 대칭에 리가초를 잡아주는 이 부분도 가운데 정확하게 와줄 수 있게끔 리드를 잘 잡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팅만으로도 굉장히 소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리드 뭐 잡아주고 뭐 대충 잡아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대충 소리 납니다. 대충 소리 나니까 뭐 그렇게 부시려면 대충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더 신경 쓰는 만큼 좀 더 좋은 소리를 구현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지켜서 해주시면 되고요. 리드 좋아주는 것도 보면 리가츠도 보시면은 저는 이제 마우스피스 위쪽으로 이렇게 리가츠가 이제 좋아주는 게 와 있죠. 근데 또 밑에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야마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밑에 쪽이 있고요. 이게 2개짜리 좋아주는 너트가 볼트가 2개짜리가 더 있고 1개짜리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든 1개든 2개든 위에 있던 밑에 쪽 리드 쪽에 밑에 있던 어떤 쪽에 있던 리드 세팅을 하는 걸 보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조우게 되어 있습니다. 리드 세팅한 걸 보면서 간혹 아주 자주 많은 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조우는 것도 잘 조아주는데 이게 조으면서 삐끄러지지 않게끔 잘 보면서 이렇게 조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해서 조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로 이 조우는 것도 리가츠 조우는 것도 반드시 내가 세팅된 게 잘 유지가 됐는지 하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조아야 됩니다. 밑에 있던 위에 있던 1개가 됐던 오른손으로 조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조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소리 납니다. 그래서 잘 세팅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소리를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가츠의 이 깊이 아까 얘기했던 라인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없는 게 있으면 저도 없어요. 없는 거는 케인에 깎여져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뭐 언파일드 컷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컷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게 마우스피스 머리 있죠? 이 위에 부분 라인 위에 부분 여기 위에 부분이 보면 리가츠하고 이 위에 튀어나와져 있는 요 위에 부분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끝에 라인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 부분의 중간에 리가츠가 위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중간에 여기 그렇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게 중간에 녹여 있으면 뒤로 조금 더 가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중간에 간격 중간 여기 요 정도의 중간에. 그럼 저는 더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서 얘는 요 정도가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 중간에. 그렇죠. 야마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셀마는 뭐 밑에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정도의 위치를 해주면은 됩니다. 너무 딱 센터 중간에 딱
뭐 몇 미리 뭐 이러든지 않더라도 대충 봐도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스를 봤을 때 마우스 피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으면 여기 머리 돼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돼 있죠. 피스가 여기 돼 있는데 왜 여기 부분하고 여기 사이.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대주면 여기 중간에 대주면 리가츠를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 사이 여기 사이에 중간에 체결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마우스피스에 여기 링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다 거기에 리가츠 거치를 맞춰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해주면은 이해하셨죠? 네네네네. 그거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도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마우스피스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만들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냥 대충 하시는 것보다 그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하면은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마우스피스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꽂아 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풀고 그냥 계속 사용을 하시고 때로는 씻지도 세척도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비말이잖아요.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러고 나면 무조건 씻으셔야 돼요. 리더도 씻고 마우스피스도 씻으세요. 그래야 내 몸을 위해서 세균 덩어리입니다. 하루 이틀 안 씻으면 세균 덩어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매일매일 불고 나면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하시고 말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리더는 물기를 잘 제거해서 리드 케이스에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드가 쫙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마르는 건조가 되는데 그냥 리드 케이스에 안 넣으면 리드 끝이 쪼글쪼글해집니다. 리드 끝이 쪼글쪼글해져서 그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리드에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펴져서 만질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세팅을 했다면 초보 되신 분들 같은 지금 과정을 얘기하면 이제 복식호흡 얘기하고 이제 앙부시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 마우스피스 세팅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호흡을 부르는 게 아니고 복식호흡 연습을 하죠. 그 연습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입니다. 앙부시어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앙부시어가 잘 만들려면은 그 상태에서 이 마우스피스를 물었을 때 왼손을 잡고 렉을 잡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소리를 내려고 하시면은 반드시 앙부시어가 이렇게 됩니다. 왜? 소리 그냥 힘을 안 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힘을 안 주면 왜? 긴장도를 살짝 줬을 때 리드가 진동을 해서 소리를 나는데 소리를 안 난다고 깨물기 시작을 합니다. 깨물면은 반드시 앙부시어는 아레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초심자들 오시면 잘 조언해 주시면 좋잖아요. 잘 조언을 해 주시면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덕이 될 테니까. 그래서 바로 소리 내려고 하는 것보다 마우스피스를 물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앙부시어를 했을 때 턱을 빼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악기를 문다고 이렇게 턱을 빼셔서 악기를 먼저 이렇게 맞이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목을 당긴다는 이유는 목을 곳곳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목이 꺾이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겨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입만 벌리면 얘가 들어와야 돼. 내가 악기를 맞이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악기가 내 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앙부시어를 해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호흡 연습을 하는 겁니다. 호흡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바람만 내어서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안구시혈을 잘 모니터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면서 이걸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식호흡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이 뭐 메트로놈 박자의 템포 62 초당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8초 이상 호흡이 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복식호흡을 점점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어서 복식호흡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넥만 가지고 이게 여기 유명한 유튜브 영상들 옛날에 비디오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클리 음대 교수가 이 영상을 남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바로 소리 내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근육이 짓누겨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제 호흡을 할 때 윗니는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누르는 깊이를 고정이에요. 윗니는 절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물론 나중에 주법을 쓸 때는 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고정이에요. 고정된 상태에서 아래 턱만 움직여서 하품하듯이 호흡을 깊숙하게 이렇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구시호가 잘 만들어졌다면 그거를 보시고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리 내는 거죠. 어떻게? 입술을 살짝만 더 리드에 힘을 주면은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리는 리드만 떨어주면 소리는 나요. 리드만 떨어주면 소리가 나요. 어떻게 물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물든 어떻게 물든 소리 나요. 리드만 떨어주면 어떻게 물든 소리가 나요. 다만 어떤 소리가 날 거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어떤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다르고 음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음색에 대한 어떤 관점은 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음정관계입니다. 음정관계. 이 안구시어에 대한 개념은 음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구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의 폭이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음이 왔다 갔다 깊이에 따라 반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안구시어의 긴장도에 따라 반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음정이. 그래서 저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색소폰이 클래식 오케스트라에 못 끼는 게 음정 관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못 낀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음정이 안구시어의 긴장도에 따라 이 깊이에 따라 음정이 굉장히 편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